안녕. 잘 갑니다. 좀 전에 문자 받았지? 이게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치? 그래서 7월 8일부터 이제 전교생이 정상 등교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좋은 날 끝났어. 누워가지고 강의 듣는 그런 시간 끝났어. 자, 하여튼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얼른 제정신 차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 올렸다, 그치? 오늘은 우리가 전 시간에 시험 치기 전에, 중간고사 치기 전에 했던 일제강점기 일식민지 정책 10년대까지 했어. 오늘은 20년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오늘 헌혈해가지고 강의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그 정도로 열심히 강의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자, 20년대니까 먼저 10년대 생각이 나? 자, 10년대는 이제 마음먹었던 대로 조선을 먹었으니까 짓밟아야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반도를 지배했다. 그래서 무단 통치,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했다. 그렇지? 굵직한 것만 할게. 뭐 칼찬, 제복 입은 교사 생각나지? 그 다음에 조선 태양령 같은 거. 조선인만 엉덩이 까고 때렸다.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경제에서는 어떻게? 땅을 빼앗지. 그 땅을 빼앗지. 이거 여러분 틀린 거 많지? 뭐야? 통감부 때 벌써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선의 땅을 가져가려고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게 토지조사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회사를 마음대로 설립 못하게 합니다.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민족산업, 조선인들이 회사를 세우는 것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실시했다. 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누르니까 어떻게 돼?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덤빈다는 것처럼 한민족도 역시 두들겨 맞지만은 않았다. 그치? 자, 그래서 결국 3.1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만세만 부르는 비폭력 운동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총을 들거나 농기계를 들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가장 최고의 운동이었던 3.1운동을 1919년 3월 1일 날부터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가열차게 벌이지. 자, 이것 때문에 놀란 거야. 이것들 봐라. 무지막지 때리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야네들도 반항할 줄 아네. 이렇게 된 거지. 반항할 줄 아네. 자,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니네 살살 다룰게. 니네도 이제 문화 같은 거를 즐기면서 우리 일본인처럼 개화돼. 문화 시민으로서 우리가 대우해줄게. 이렇게 해서 문화 통치를 싹 바꿔버립니다. 말은 문화 통치야, 말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개방하는 듯해. 하지만 그 실상은 기만적이었다. 기만적인 게 뭐야?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얘기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게 기만적인데 그 내용 한번 볼게. 자, 조선 총독부다. 조선 총독부는 무조건 무관 출신만이 10년대부터 했는데 20년대 문화 통치하면서 이제 문관도 할 수 있게끔, 문관은 무관보다는 당연히 덜 독하겠지. 무관은 총 들고 칼 들고 있으니까 그냥 팰 거 아니야. 그런데 문관, 펜 쓰는 문관이니까 니네들 아마 살살 다룰 거야. 문관도 총독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실상은 45년 해방될 때까지 한 명도 문관이 총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만적이다라는 거지. 다음 두 번째는 보통경찰청을 바꿀게. 헌병경찰, 군인 잡는 경찰이 일반 행정까지 했다. 그렇지? 일반인까지 잡았다. 그거 너무 안 됐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경찰제로 지금에 있는 그런 경찰처럼 민간인만 단속하는 그런 경찰로 바꿀게. 이렇게 합니다. 바꿀게. 그런데 오히려 경찰 수는 배로 증가시킵니다. 배가 뭐야?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 뭐야? 결국 곳곳에 경찰들이 있으면서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죠. 역시 기만적이다. 그렇지? 이름만 바꿔놓고 경찰 수는 증가해서. 또 하나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요거 연도 하나 기억해 둘래? 1925년이야. 1925년에 관련돼서 일제 식민지 정책이 상당히 강화되는데 그거는 월남 계약이 끝나고 등교 계약할 때 얘기할게. 자,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드는데 왜? 기존에 있었던 보안법, 기존에 있어 1907년에 만들었던 보안법으로는 일제에 저항하는 것들을 잡기가 조금 애매해. 더 기준을 강화해야지 일본에 저항하는 것들을 막 잡아야 될 것 같아. 자, 특히 1920년대가 되면 러시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따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산주의 말이야. 그 사회주의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많은 민족 독립 투사들이 사회주의를 신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투사 그러면 사회주의자인 거야. 아, 이 사회주의자 이 새끼들 잡아 족쳐야 되는데 보안법으로는 그 기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치안유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누굴 탄압해? 사회주의자를 탄압합니다. 이들은 결국 독립운동가거든. 이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니네도 문화를 장려하고 싶지? 문화통치당. 신문 읽고 싶지? 신문 읽게 해줄게. 1907년 8년에 신문지법 만들어서 신문 못 만들게 했잖아. 신문 만들어줄게. 그래서 지금의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와, 이제 한반도에서도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신문을 당당하게. 그런데 이 내용 마음에 안 들어. 이 내용 안 되겠네. 이 내용 안 되겠네. 검열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너 너무 부정적이야 일제한테.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정지시켜 버립니다. 정간이란 말이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1921년부터 1922년까지는 신문 발행하지 마.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정지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정간을 해버립니다. 결국 뭐야? 언론을 통제하는 거지. 신문 만들라 해놓고 결국에는 통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보게 되면 뻥뻥 뚫린 백지 상태의 그 신문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한 장 넘기면 한 면이 다 백지인 상태도 있어. 왜? 검열을 해서 이거 일본한테 부정적이네 빼버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역시 기만적인 모습이 또 보이고요. 자, 니네도 일본과 다르게 니네들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니네 자치적으로 정치해볼래? 도평의회, 부면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니네도 자치를 해봐. 일부만 자치를 허용해줍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경상남도 평의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 부면, 이게 부가 거창읍 같은 거예요. 거창읍 협의회를 만들어서 조선인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단 돈을 얼마큼 내야 돼. 이래. 근데 그게 전국에 다 실시되는 게 아니라 주로 경기도에서만 실시돼. 그리고 친일파 한국인들에게만 돈을 많이 기부한 한국인들에게만 정치에 참여하게끔 합니다. 역시 앞뒤가 다르다. 우리 이걸 뭐라 한다? 기만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니네도 조선어로 당당하게 교육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우리 10년대 잘못했어? 20년대부터는 조선어를 배우게 해줄게. 조선어 필수. 그리고 일본인과 조선인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지? 맞지? 그래서 조선학제랑 일본학제를 6년제로 똑같이 합니다. 일본 괜찮지? 우리 일본 10년대랑 완전히 다르지? 우리 3.1운동 이후에 정신 차렸어. 우리 일본 괜찮은 나라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식인들, 일본 괜찮네.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아. 이래 된 거야. 많은 지식인들이 일제가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좀 풀어줬거든. 그러니까,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친일파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그 유명한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하는 마지막 3대 천재 누구? 이광수. 3.1운동 기미 독립선언서 기초를 작업, 28 독립선언서 기초를 작업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로 그 독립투사들 이광수가 바로 친일파로 변절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20년대입니다. 자, 기만적인 술책에 많은 지식인들이 넘어가는 거야. 일본은 안 망할 것 같아.
그리고 개방적으로 허용도 해준단 말이죠. 일본 괜찮네 이래 된 거야.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자치를 열심히 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일본과 대항하면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일본과 협력하려는, 일본과 타협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20년대다. 그래서 1920년대를 문화통치 또는 다른 말로 민족 분열통치라고도 한다. 민족 분열통치라고도 한다. 민족 분열통치. 자, 문화통치라고도 하고 민족 분열통치라고도 한다. 왜? 누가 양성되었다? 친일파가 양성되었기 때문에 민족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아주 기만적으로, 아주 머리를 잘 썼어. 그게 일본이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는 기만적으로 민족 분열 통치를 실시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 토지조사 사고로 땅을 빼앗았다. 그럼 땅을 빼앗았으니까 땅 위에 있는 쌀을 빼앗아 가야지.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합니다. 계획대로. 자, 일제 식민지 정책은 다 계획이 있어. 땅을 빼앗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빼앗는 거야. 근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일제가 산업화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고도 성장을 해버린 거야. 고공행진. 야, 그리고 물건이 엄청나게 많어. 공장도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70년대 그랬잖아.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박정희가 펼치게 되는 거야. 농촌에 사람이 없는 거야. 똑같아. 일본도 농촌에 사람이 없어. 다 도시로 가서 공장에 취직하는 거야. 그럼 뭐 농사를 못 지으니까 쌀이 없는 거야. 일본은 쌀만 먹거든. 잡곡 안 해. 일본은 쌀만 먹어. 그러니까 쌀 농사를 못하니까 쌀이 부족하지. 그럼 어디서? 바로 식민지 한반도에서 쌀을 가져오면 되겠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본 내 쌀 부족 현상. 그거는 일본이 공업화가 엄청나게 잘 되었기 때문이야. 자, 그럼 방법은 조선의 한반도 사람들도 먹어야 되는데 일본 본토까지 먹이려니까 증상시켜야 될 거 아니야. 증시시켜야 되겠지. 어떻게? 종자, 계량, 비료를 또 엄청난 비료를 새롭게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물을 이용하는 시설, 물레방아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랑이라든가 보 이런 것들을 막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다 돈 들잖아. 종자를 개량하거나 비료를 많이 사가지고 뿌리거나 수리시설을 개설하려면 돈이 들지. 그 돈 누구 돈? 누구한테? 조선 농민한테 전가합니다. 전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전가라는 말이 그 말이야. 조선 농민한테 전가시켜버립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식민지 시대인데 세금까지 더 내야 돼. 죽지 못해 사는 거겠지. 죽지 못해. 그치?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성공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증산량이 올라가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다는 거야. 더 많이 뺏어가지. 자, 작년에 100가마 했는데 올해는 150가마 생산했네. 우와. 근데 빼앗아가는 것은 200가마를 빼앗아가 버리네? 뭐야? 모자라겠지. 한반도에 식민지 사람들 먹을 게 모자라. 그럼 어떻게 돼? 식민지 사람들 먹을 게 모자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 배고프면. 그래서 이 식민지 사람들 먹고 살게 하려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합니다. 만주에서. 그래서 한반도는 잡곡을 먹고요. 일본 본토는 쌀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서럽겠다. 그렇지? 먹는 거 갖고 이렇게 차별하다니.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 갖고 차별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쌀을 다 일본으로 가져가니까 쌀을 상품화해서 팝니다. 누가? 농민은 만들기만 수확만 하는 거잖아. 누가? 쌀 지주. 땅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친일파 지주들이 그 쌀을 상품화해서 일본으로 파는 거지. 수출하는 거지. 말이 수출이지 싼 값에 그냥 파는 거겠지. 그리고 그 지주는 당연히 친일파겠지. 그리고 쌀만 단작화. 단작 하나만 농사 짓는다. 쌀 단작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무것도 곡식이 뭐야? 오직 쌀만 키우는 거야. 왜? 본토에서 그걸 원하니까. 일본 본토에서 그걸 원하니까 쌀만 하나만 키우게 되고 상품화가 돼서 이 땅에는 쌀만 자라나는 보리나 콩이나 이런 잡곡은 다 만주에서 수입하게 된 그런 지경이 되더라. 그게 언제? 1920년대라는 것입니다. 자, 땅을 빼앗았고 땅 위에 나는 쌀을 빼앗아가는 것. 자,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기업을 육성하기 못하게 하도록
허가제 했지, 허가제 10년대. 그런데 20년대는 뭐라 그랬어? 일본 본토에서 공업화가 고공성장한다 그랬지. 공장 지을 데가 없어. 자, 어디? 그럼 식민지 가서 지어. 식민지 가서 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식민지 가서 지으려면 청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까다롭잖아. 그래서 허가제를 폐지해버립니다. 회사령 폐지. 회사령 폐지. 자, 아무나 가서 공장 짓고 신고만 하면 돼.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회사령 폐지. 자, 이거 뭐 때문에? 일본 본토에 공업화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식민지 가서 공장 지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 지어서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자연스럽게 수입품에 세금을 묻는 걸 관세라 그러지. 관세도 폐지시켜줍니다. 회사, 일본에 있는 회사가 우리는 한반도에서 회사를 마음대로 막 짓지. 그 다음에 수입품도 관세가 폐지되지. 어떻게 돼? 민족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죠. 민족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지. 자, 일본에서부터 성장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 식민지까지 와가지고 성장함으로써 민족 기업은 모두 다 망하게 되는, 친일파 기업 몇몇 개 말고는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쌀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만드는 것들을 본토에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려면 뭘로 옮겨? 자본주의의 상징, 바로 철도로 옮깁니다. 철도. 이 땅에 한반도에 철도가 깔렸다. 그게 바로 일제시대 때 대부분 깔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깔리게 되고 20년대가 되면 X축 철도가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 제일 먼저 경인선. 그 다음에 경부선. 그 다음에 경의선. 여러분 많이 틀렸던 서술형 문제에서 경의선 신의주까지 간 이 경의선을 복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뭐가 돼? 자, 요렇게 되고 요걸 다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X자가 되지. 요 X자가 완성된 게 바로 이 20년대다. 이렇게 해서 이 X자 철도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쌀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지. 그리고 이 쌀과 관련된 대표적인 항구가 수탈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군산이야. 군산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호남평야에 있는 쌀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군산에 가면 일본식 문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것도 알고 군산에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고공행진하면서 한반도의 수탈을 더 강화하는데, 자, 그런 와중에 1929년 공황이라는 것은 공허하고 비었고 누렇다 이런 얘기야. 뭐가? 경제가. 전 세계가 다 대량 생산으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해. 그런데 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막 생산하게 된 거지. 자,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린 그걸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일본도 거기에 직경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은 많은데 그걸 다 써야 되잖아. 소비해야 되잖아. 그럼 뭐다? 물건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인데 일본은 이 전쟁을 택합니다. 너무나 야만적으로. 자, 그러면서 3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1920년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일본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 저항을 어떻게 했느냐, 그 구체적인 저항의 모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완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지하고 필기하기.